자, 그래서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외환, 그냥 그 외국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외국하고의 전쟁 내지는 위기 상황을 만들려고 조장했던, 사실 이건 간첩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환죄 적용을 받는 애들은 대부분 적성국에서 넘어온 간첩들이 이질하는데 이제 대통령이란 작자가 외환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인기 관련된 얘기인데요. JTBC 단독, JTBC 확실히 보내버리고 싶은가 봐. 내란죄로도 충분한데 외환죄까지 옵션을 끼워주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자료를 공수처가 손대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실제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의 일종인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방위에 안에서 무인기 관련한 이 부처 질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담당자를 찾아내갖고 결국 그 실무 담당자가 VIP가 시켜갖고 하는 일이다라고 알고 자기는 진행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국회 증언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가 돼서 보강이 되겠지만 그 어떤 증거보다도 법정에서 명확하게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현재 국회 안에서 그 해당 부처 질의를 통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와 국방위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행동,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증언들과 거기에 나온 증언들이 지금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아직 수사 기소도 안 돼 있지만 확실한 가담 증거, 실행 증거들을 지금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군 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국방부는 합참은 모르게 진행이 됐다. 이게 이제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에서 외환죄로 수사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증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형사재판 안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형사적인 거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내란과 외환에 가담한 또는 이걸 실행한 듯한 정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헌법 무시잖아요. 좀 더 쉽게 결판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외환죄는 총살입니다. 그렇죠. 사형은 사형인데 총살을 죄로 걸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장면을 공개적으로 봐야 되나? 보게 되나?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이 했던 이 무모한과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계엄 선언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 대사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계엄이 있고 난 그 다음날 1월 4일 날 미 대사한테 이와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김태효.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중 스파이라는 효민트 김태효가 골드버그 미 대사한테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증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골드버그 대사는 사실 국정원 원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한테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자,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김태효와 통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전 2시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에서 1시에 해제안이 해제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통과된 이후입니다. 이때 김태효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 공식으로 처음에 이런 브리핑, 이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접촉한 놈이 김태효인 것도 안 되는 거야. 얘는 차장이잖아. 안보실장도 아니야. 네. 그냥 안보실에 있는 일개 차장놈이 대사하고 이런 책임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통화가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거기다 대놓고 내가 이해해야 돼. 이거 우리 특수한 상황이라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버그 대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는 말 그만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동의 못해 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미국에 대한 외교적인 공식적인 입장이 여기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거야. 똑같죠, 뭐. 그리고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위험한 발언을 일개 안보실 1차장 사실상의 실세인 김태효가 이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불가피하다는 걸까, 도대체? 도저히 민주당을 저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수박 없는 민주당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서라도 계엄을 해서라도 이것들을 싹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부 공식 관계자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사한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대사한테. 북한에 있는 애들이 미 대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 근데 최소한 헌법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미 대사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심지어 미국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평양 침범 사태부터 국정원의 전향적인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까지 윤 정부의 대북 접근법 공세적 수위가 높아지자 주한미군 대화 채널 및 국무부 등을 통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일부 우방국의 주한 공관은 본국을 향해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배제된 배경에는 미국에 철저히 비밀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해 10월이 미국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려를 표명을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건 미국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 미국이 못 말리게끔 미국 모르게 일단 저질러야겠다. 라고 하면서 합동참모본부는 빼! 라고 했다고 다른 우방 국가들도 그렇게 파악을 해서 본국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합참만 안 거치면 미국이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수방사나 방첩사 요런 미국의 손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대들만 데리고 내가 일단 먼저 민주당 의원들 체포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은 추후 통보를 하거나 나중에 협상을 하거나 해야지라는 요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 난 너무 무서운 게 이렇게 어설픈 애들이 혹시라도 민주당 국회 안에서의 계엄 해제 이거를 막아내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을 체포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에 넘겨씌운 이것들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었을까? 못하죠. 진짜 이거는 옛날에 구한말 때 일본이랑 청나라 들어와갖고 서로 우리나라에서 전쟁해가면서 한반도 자주권 넣고 지들끼리 우리 영토에서 전쟁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 뻔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허술한 새끼들이 그 계획들을 그대로 옮겼으면. 그래서 이거 해외 만평에 이제 윤석열이 나오는데 네덜란드입니다. 야, 나는 이 맨 왼쪽 사람이 누군지. 김정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시진핑하고 푸틴은 알겠는데 나는 제가 누군지 한참 고민했어요. 윤석열을 보면서 K-드라마 이러면서 팝콘 들고 보고 있는 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인데 이게 남한
사우스 그리고 코리아에 한국에 마개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마개가 빠지고 마개에 윤석열이 있고 예,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김정은인데 거울로 윤석열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는 김정은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메고 있는 게 넥타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교수형 예, 교수형 할 때 쓰는 밧줄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요르단인데요. 북한 인공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외신이 더 자, 악랄하다기보다는 그리고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쿠바. 지금. 쿠바도 이렇게 윤석열이 이 마샬로 그러니까 계엄령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한국의 이거를 민주주의가 자르고 있다. 선을 잘랐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 캐나다인데 윤석열이 탱크 타고 왔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사람들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탱크 포신을 요렇게 돌려가지고 윤석열한테 다시 쏘는 모습. 그리고 필리핀 총을 집 발등에 집 발등에 쏘고 쏴가지고 집 발등에 구멍이 났어. 바보. 진짜로 윤석열이 대만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모질한 짓거리를 그 자행을 할 정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다 말리는데 보고보살 말 듣고 김영원 말 듣고 이거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짓거리를 안 했다고 치면 아마 윤석열은 임기 끝까지 우리가 탄핵안을 올리고 이걸 하려고 해도 국짐들 앞세워갖고 판검사들 앞세워갖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버텼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 뭐 명태균도 무서웠을 것이고 지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것도 있고 미군의 개입이나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서 갖고 이제 더 이상 더는 못 버티겠다고 결정한 날이 이 1203이었는데 정말 몇 달만 늦게 했거나 빨리 했거나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했다고 치면 사실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겠구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게 한시에 국회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 PD수첩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관련된 그 AI 영상, 그러니까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틀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광주민주화 운동 때 있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때 겪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계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 송 작가도 야구방망이에 쳐맞아갖고 팅팅 부어있겠죠, 어디서. 저는 그 당시에 계엄군이 체포할 때, 진짜로 시민들을 곤봉으로 휘둘러서 때려잡은 다음에, 팬티하고 란닝샷만 아니면 팬티만 입혀갖고, 도로바닥에 누워가지고, 엎드려 있게끔 만들었던 장면들을 기억하거든요. 그 장면이 있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도에 붙어 있었어요. 그 상가에 보도에 붙어 있었다고. 보도 블록 안쪽으로 조금만 나오면 와서 곤봉으로 치니까 전부 다 지나다니던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요 하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걸 말리거나 저지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 샤타에 기대고 있다가 손만 떨어지면 바로 곤봉이 날라왔었고 제가 그거를 전일빌딩 앞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그런 무시무시한 사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저는 엄청난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5만 발을 진짜로 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몇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고 나라는 내전 상태로 빠지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적 경쟁력 위신은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짓거리를 시도했던 저 자들이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국회의원 했던 자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